우리가 이렇게 보면 9가지 디자인이 있잖아요. 반반에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러면 이 9가지의 디자인 중에서 디자인 다 똑같지 않아요? 다 이런 디자인이잖아요. 그죠? 이런 디자인이야. 근데 뭐가 달라요? 우리 이제 공부를 해봤으니까 알죠? 뭐가 달라요? 가벼움과 무거움이 달라요. 어디가? 어디가 가벼움과 무거움이 달라요?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과 상하가 부존. 얘가 달라요. 특히 뭐가 달라요? 얘가 제일 많이 달라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전대각, 수평, 후대각이면서 가벼움과 무거움이 달라요. 그리고 고객이 들어왔을 때 문제점을 얘기하면 고객은 알아. 고객은 아는데 헤어 디자인은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오면 거의 대부분이 뭐를 해줘요? 길이를 자르는 게 아니고 수술 쳐서 손님을 다시 보내요. 근데 집에 가서 또 감았어.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이 됐어. 그럼 고객이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온다는 거죠. 첫 번째 믿음이 있을 때는 왔어. 근데 두 번째는 갔는데 해결을 못 해줬어. 그러면 그건 해결을 못 했기 때문에 이 고객은, 이 미용사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야. 다시 다른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고객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교수님은 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객이? 응. 네이트 뻗친 때문에. 내가 무엇이냐. 더 정확하게 말하래.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경험이 많아서. 왜 경험이 많아요? 요금이 싸니까. 요금이 싸니까 경험이 많은 거야. 경험이 많다는 얘기는 내가 우리 히터 꺼도 되지 않아요? 경험이 많다 보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 원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커트에 대한 개념 자체에서 디테일함이 있어서 고객이 나를 압도해. 나보다 먼저 너 앞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해결 방책을 내가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의 수준에 대한 그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한 거를 공부를 다 해봐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그리고 그거의 수준을 만족하면 어떨까요? 요금이 어느 정도 돼도 고객은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돈을 내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개념인 거예요. 똑같은 밥을 먹어도 밥값을 했으면 얘는 싼 거고요. 밥값을 못 했으면 아무리 자바람 바꿔봐도 얘는 비싼 거예요. 5천원짜리 밥을 먹어도 5천원짜리 밥값을 못 했으면 이건 밥이 비싼 거, 밥이 비싼 밥이에요. 금액적으로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싼 밥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2천원짜리 커트 하는데도 클레임이 있다고. 사람들은 5천원짜리, 2천원짜리, 3천원짜리, 5천원짜리 커트를 해도 클레임이 있어요. 왜 있을까요? 사람들은 5천원짜리 커트를 했어도 다른데 2만원, 3만원짜리 커트 요금의 수준에 맞는 디자인을 원해요. 기술을 원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부를 해보지 않고서는 경험을 해보지 않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주입식으로 가르쳐주는 그 작품 하나만 배우고서는 우리가 이걸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인상이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이 정체가 돼서 손님만 많이 받을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책에서 우리는 좀 탈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진작에 외국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요. 제가 얘기했죠.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헤어 디자이너 중에? 일본이에요. 일본이 왜 많이 벌을까요? 공부를 장난하게 너무 많이 해요. 어떻게 공부를 하는 줄 아세요? 가발의 100작품을 먼저 뽑아내요. 그리고 가발에 똑같은 작품을 정리를 해요. 데이터를 베이스화 해요. 그리고 사람 머리를 똑같이 그 가발하고 똑같이 100작품 한 걸 가지고 사람 머리도 똑같이 작품을 뽑아내요.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한 번 더 해요, 그거를. 가발에다가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가발에 작품 하나 더 뽑아요. 그리고 사람 머리를 한 번 더 만들어요. 우리 수정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MMS 방식으로. MMS 방식으로.
어? 근데 그 사람들이요, 전국 세계에서 제일 비싼 코트를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독보적으로. 전 세계 제일 비싼 코트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 정도의 공부를 하고, 그리고 문화의 수준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요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는 조금만 올려도 커트값이 굉장히 예민하죠. 커트는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바꿔야죠. 우리 MMS 회원들이 바꿔야죠, 그거를. 다른 사람 바꿀 필요가 없어요. 우리만 바꾸면 돼요. 우리가 바꿔서 열심히 해서 우리가 바꾸면 돼요. 그 정도. 그리고 롤모델이 되시면 돼요. 광고 미치듯이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다양하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런 방법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원 섹션에서 우리가 컷하는 거. 그쵸, 있었죠. 투 섹션에서 하는 거. 투 섹션에서 하는 거. 파이브 섹션에서 하는 거. 있었죠. 그쵸. 세븐. 그쵸.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가벼운 거 무거움. 자, 그러면 얘는 대체적으로 어떤 형태일까요? 얘는 어떤 형태가 나올까요? 가볍다, 무겁다? 왜 무거워? 왜 무거워? 왜 무거워? 상하 컨벡스의 위주의 디자인이 많이 나와요. 컨벡스는 무거워요, 가벼워요? 응? 무겁죠? 다 나올 수 있어요. 섹션은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어떤 게 제일 많이 가벼워요? 콘케이브지. 그쵸? 콘케이브. 그러면 컨벡스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버는 볼륨 다운이겠죠. 업이겠죠. 콘케이브 이런 상태에서는요, 볼륨 업이고요, 다운이겠죠. 점점 내려가면 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이것도 나눌까요? 이런 형태를? 얼굴 형태가 내가 두상 따라서 두상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두상이 사각형도 있을 것이고 직사각형도 있을 것이고 둥글넓적한 형도 있을 것이고 마른 형도 있을 것이고 오각형도 있을 것이고 역오각형도 있을 것이고 삼각형도 있을 것이고 역삼각형도 있을 것이고. 근데 여기서 되게 희한한 건 뭐예요? 역오각형도 좁은 오각형이 있을 수 있을까? 넓은 오각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넓은 역삼각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넓은 삼각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길이. 단발머리 이렇게 층 낼 때 층을 많이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리로 가면 되겠죠. 그쵸? 층을 적게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리로 가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층을 적게 내고 싶다. 층을 많이 내고 싶다. 어떤 게 더 쉬워요? 이걸로 층을 많이 내면 어떻게 돼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진 않겠죠. 안 된다고 하지 마요. 가능해요. 가능은 하지만 쉽진 않죠. 왜? 양이 많으니까. 한 번에 잡기에 양이 많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양이 잡은 양이 적으니까 정교하면서 층을 많이 낼 수 있는 힘이 있죠. 자,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요런 형태로 해서 제가 한 50가지의 디자인을 요번에 책이 나올 거예요. 지금 도요들은 다 완성이 끝났어요. 그림 다 끝났고요. G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요거에 맞는 우리가 코스를 진행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오늘 이제 그 5 섹션이라는 개념 자체에 후대각이라는 커트 기법이 있어요. 후대각이라는 커트 기법.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뭘까요? 자, 호리zon탈 엘리베이션은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상하 깊은 컨벡스. 자,
버티컬 대각 파팅은 뭐예요? 버티컬 대각 파팅은 상하 완만한 컨벡스. 그쵸? 그리고 버티컬은 뭐예요? 상하 얇은 컨벡스. 왜요? 버티컬 자체의 손 모양 자체가 거의 세로 수준에 가깝게 우리가 커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가볍다, 무겁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공통적으로 잘라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직접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체험해봐야지 이 커트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정확하게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을 해봐야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나중에 선택을 할 때 체험한 걸 가지고 다른 이제 손님이 고객님이 오면 우리 샴푸하다 보면 고객님 두상 다 알아요, 몰라요? 어느 정도 알잖아요. 고객님의 두상에 맞게끔 내가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가끔씩 머리가 긴 머리 자르고 싶어. 사진을 갖고 있는데 긴 머리 자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원 섹션이나 투 섹션 자르면 되죠. 그쵸? 난 좀 너무 짧은 거 싫어. 긴 미디움 단발인데 좀 나는 좀 길게 우아한 머리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원 섹션이나 투 섹션으로 커트를 진행하면 되죠. 나는 좀 뒤 좀 확 올렸으면 좋겠어. 상거 쪽으로 좀 올려가지고 뒤통수가 좀 많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5 섹션이나 7 섹션이나 9 섹션을 우리가 진행하면 되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해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한테 실패의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고객의 실패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음에 이 고객님이 재방문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재방문만 높으면 안 돼요. 아니, 새끼를 쳐야지. 제일 중요한 건 옆에 사이드에 있는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을 만큼의 여러 손님이 뻑갈 정도로 머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뻑갈 정도로 머리를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뭘까요? 드라이 잘 하셔야 돼요. 커트 라인도 되게 중요하지만 뒤에 백라운이 되게 중요해요. 왜? 고객은 앞모습만 보지만 친구들은 뒷모습까지 다 보거든요. 그리고 고객들은 제일 요즘에 미용사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백의 언더라인 커트를 제일 못해요. 요즘 추세가. 다 수술 쳐놓고 디자인을 뽑아놨기 때문에. 근데 고객님들이 그걸 보면 어떨까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깔끔한 선. 그러니까 층 별로 없어도 우리는 정말 원넥스도 잘라서 층을 진짜 기가 막히게 깔끔하게 층을 내주잖아요. 1차 가이드라인. 정말 제발 좀 1차 가이드라인 좀 신경 좀 쓰세요. 눈에 보이는 고객이 보는 1차 가이드라인 제발 좀 신경 좀 써요.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김성현 원장님 정말 잘했더라. 그쵸? 요즘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진 거 느끼죠?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점점점 실력이나 이런 개념 자체가 많이 좋아지는데 거의 거기다 더 깊이 있게끔 하시고 그거에 대한 원면력이 여러분들한테 또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커트 후대각. 후대각은 커트가 참 묘한데요. 이 커트를 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귀에 꽂는 사람. 네. 귀에 꽂는 여성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아요. 왜 좋을까? 귀에 딱 넣었을 때 여기에 있는 볼륨감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전대각을 이렇게 했을 때 귀에 꽂으면 어떻게 해요? 얘가 붕 뜨죠. 수평일 때 귀에 꽂으면 얘가 조금 붕 뜨죠. 그죠? 근데 후대각인 상태에서 얘를 꽂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가볍죠. 그쵸?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는요,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안 했던 걸 오늘 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예.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해보지 않을 거고요. 전 세계에서도 해보지 않았던 제가 강의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줄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에 했을 때는 주먹구식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다 해봤던 커트인데 이제 정리가 이제 확 됐고 그림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림이 그려지고 지도가 다 이제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번에 제가 강의 해봤을 거예요. 해봤을 거야. 오해 아니야? 해봤을 거야. 근데 오늘 요번에는 정리가 확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커트 강의를 조금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할 거예요. 근데 커트가 되게 쉬워요. 굉장히 더 쉬워요. 그래서 기준선과 임의선이라는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또 심어주고 가면 아주 잘 맞을 거예요.
기준선과 임의선. 우리는 그게 중요하죠? 기준선은 뭐예요? 길이 선정은 내가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임의선은 뭐예요? 내가 선을 알지를 못해요. 어디까지 갈지, 그 기준선에 따라서 고객이 달라야 안 달라요? 그쵸? 길이 선정이 어떻게 했느냐, 임의선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선이 완전 고객의 만족도가 달라야 안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차이가 뭘까요? 기준선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차이가 없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임의선에서 선정이 달라요. 그쵸? 볼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임의선에서. 기준선에서 시야가 다르는 게 아니고 임의선에서 내가 길이를 더 자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제가 컨택을 잘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감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거에 무거움과 가벼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자, 그거 차이예요. 임의선은 도대체 어디까지 층을 낼 것이냐. 그게 제일 화두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걸 풀으셔야 돼요. 고객님이 만족하는 게 정말 그 차이가 0.1mm에서 0.5mm 차이예요. 많지도 않죠? 0.5cm, 0.1cm에서 0.5cm 차이예요. 1mm에서 5mm 차이예요. 1cm도 차이 안 나요. 1mm에서 5mm 차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고객들은 크레임을 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집에서 물 까보니까 1mm 단차라고 우리가 뻗치는 거 다른 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집에서 머리 감으니까 1mm 단차에 의해서 머리가 뒤집박지고 바뀌어버려요. 완전 달라지게 바뀌어버려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똑같은 디자인인데 첫 번째는 호리존탈 엘리베이션, 언더에서 오버, 전대가 엘리베이션. 그쵸? 자, 여기는 뭐예요? 기준선. 얘는 뭐예요? 임의선. 2차 가이드라인이죠? 1차 가이드라인이에요. 자, 두 번째. 언더존에서 온베이스를 가요. 그쵸? 온베이스 후대으로 가요. 그쵸?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기준선, 얘는 임의선이에요. 얘는 기준선, 얘는 임의선이에요. 근데 기준선이 미리 있기 때문에 임의선이 접근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쵸? 그 대신에 얘의 단점은 뭐예요? 버티컬은 상하 얇은 컴백스고 후대각 엘리베이션은 상하 깊은 컴백스예요. 그쵸? 그거를 중간에 거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트릭이 하나씩 필요해요. 트릭이 하나씩 필요한데 뭐가요? 트위스트 엘리베이션. 트위스트 엘리베이션이라는 기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연결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부채형이라고 하죠, 우리가. 부채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채형이라는 파팅이 필요해서 그거를 컨트롤해서 그거를 연결성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가끔씩 보니까 얘하고 정렬하게 너무 표시가 많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해서 없애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콘케이브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 좀 다른 게 뭐냐면, 자, 여기서 버티컬 온베이스를 했죠. 여기 임의선이고 여기가 기준선이고 얘가 임의선이죠. 그럼 사이드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온베이스 넣으면 안 될까? 버티컬 온베이스 넣으면 안 될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겠지. 그리고 나서 전대각 엘리베이션 하면 안 될까? 여기서 올라갈 때 임의선이니까 사이드 어디까지 층을 내야 될지 알아요, 몰랐어? 몰랐죠? 그리고 가끔씩 우리가 하다 보니까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지, 사이드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지,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지,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지 알았어, 몰랐어? 우리가 막 헷갈렸죠? 차라리 그런 버티컬을 여기서 확실하게 잡아놓고서 전대각 엘리베이션을 치면 안 될까? 그죠? 기준선을 잡아놓고 들어가면 너무 좋겠지, 사이드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사이드도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 방식과 이 방식은 동일하다. 같이 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방식이 우리 프론트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프론트에도 있었죠? 그럼 프론트도 동일하게 가면 안 될까? 그래서 뭐예요?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기준선은 정중선, 사이드, 프론트. 이 세 가지의 기준선은 커트 방식이
백에서 우리가 언더에서 배웠던 공식과 똑같이 진행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자, 요런 방식으로 풀어낸 게 세계 최초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동안 모든 커트 기법들이 다 정중선에서 모든 거에 다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커트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세 가지 둥근 원이기 때문에 원의 기준에 맞춰서 그 방식대로 그걸 나눠서 정중선, 사이드, 프론트를 나눠서 네 군데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면 디자인이 너무 예쁘게 디자인이 완성이 되고 기준선을 내가 확실하게 잡아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무거운 거 가벼운 뭘로 결정을 해요? 그레디에이션, 버티컬 그레디에이션으로. 그레디에이션 기준을 뭐 더 무겁게 하고 싶으면 무겁게 하고 싶다 그러면 낮추고 더 가볍게 하고 싶다면 세우고 이걸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 조절을 인해서 디자인을 뽑아내면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만들어내요. 사실 지금 SNS에서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컷하는 모습도 되게 많이 보고요.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인스타나 이런 릴스나 이런 쪽에서 제가 이제 외국어로 많이 저 번역해서 올리잖아요. 그럼 외국 사람들이 저하고 이제 되게 많이 이제 친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머리 하는 거 봤어요. 근데 원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방식은 되게 다양하게 우리가 커트를 진행한다지만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커트를 하는 방식이 원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원리는 다 똑같은데 그 원리를 떨어지는 선에 대한 개념 자체에 우리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각도에 대한 도해도만 엄청나게 넘쳐나고 떨어지는 각도에 대한 도해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는 떨어지는 선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는 다 빛이라는 각도에 대한 원리를 공부를 하지만 우리는 떨어지는 각도에 대한 빛에 대한 원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방식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라인을 보고 우리가 커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똑같은 후대각인데도 백사이드가 똑같은 후대각인데도 이렇게 커트를 했을 때와 이렇게 커트 때 가벼움과 무거움은 분명 다르다는 얘기예요. 분명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준선을 더 정확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커트보다는 이 커트가 정확도는 훨씬 더 높을까 안 높을까? 훨씬 더 높겠죠. 그쵸? 훨씬 더 높겠죠. 사실 저는 사롱에서도 사실 이 커트는 거의 활용을 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아니야, 무거워서 거의 안 써요. 거의 대부분이 요거나 요걸 많이 써요. 실질적으로 보면 언더존에서 호리존탈을 많이 써요. 옛날에는 언더존도 제가 버티컬을 많이 썼거든요. 왜? 버티컬이 훨씬 더 예쁘니까. 근데 호리존탈이 버티컬과 호리존탈을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훨씬 더 가볍게 만드는 거라서 그래서 사실 버티컬은 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가볍죠. 상하 얇은 컨벡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커트를 제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버티컬 커트가 훨씬 더 예뻐요. 왜 예쁠까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 볼륨이 빵 잘 살아있어서. 내가 시각적으로 원하는 부분에 볼륨이 잘 살아있으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가벼움과 무거움이 있어서 버티컬, 그 대신에 버티컬은 우리가 뭐예요? 빠른 속도와 빠른 스피드가 동반이 되는데 뭐가 힘들어요? 자세가 힘들어지죠. 자세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자세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낼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풀어내서 우리가 고민을 하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말 맞다나 유럽에 가서 머리 할 수 있어 없어? 나중에 할 거야 안 할 거야? 프랑스 가서 머리 할 거야 안 할 거야? 캐나다 가서 머리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머리 장구경 안 할 거야? 사람이라는 건 모르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자가 프랑스 사람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안 가르칠 거야? 이거만 가르치고 저기서 가르칠 거야? 그쵸? 근데 만약에 고객님이 머리가 되게 숱이 없어. 머리 숱이 되게 없는데 진짜 그 긴 장방이나 이런 사람이 왔어. 역삼각형 이런 사람이 왔어. 그럼 무조건 주구장창 이것만 해줄 거야? 아니라는 거죠. 이걸 해야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많이 안 쓴다 하더라도 하긴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어렵죠. 왜? 빗질도 잘 안 되지. 너무 어려워. 빗질도 잘 안 돼. 그쵸? 규칙적으로 빗질하는 건 너무 어렵죠.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근데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눠놓고 우리가 진행하면서 커트를 했을 때 고객을